성장주 투자, 우량주 투자, 주주 환원 전부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투자 스타일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맞는 것을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꼭지처럼 경기가 성장이 가속화되는 구간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기업을 이제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높고 반대로 경기가 이제 우하향할 때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실적이 아무래도 단단할 거니까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고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기본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48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성장주 대 우량주 대 주주 환원. 세 개 모두 다 아주 훌륭한 투자 스타일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인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최일호 부사장님 성장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것저것 이제 다른 스타일들도 조금씩 겸하고 있는 우리 운용본부 매니저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 스타일의 우열이 있다기보다 경기 상황이나 업종이나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스타일이 우위를 보이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나는 재무구조 굉장히 좋고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역행하지 않고 이런 우량주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종목들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아마 성과가 좀 부진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골드만삭스가 킥 차트라고 하는 위클리, 그러니까 주간 자료를 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간 단위 이제 시황 자료인데 가끔 저희가 공부해 두면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을 내용에 싣고 있어서 마침 지난 5월 8일 날 발간된 자료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원제목은 Shifting Corporate and Investment Preferences for Cash Spending. 그래서 현금 사용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어떤 선호 변화 이런 내용인데 제가 투자 스타일로 약간 앞 페이지에서 제목을 의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 우량주보다는 성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조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주요 차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서 위에 꼭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S&P 500 지수가 매일 실적 전반치 상향과 함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특징을 보면 기업의 현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6년 1분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지금 거의 다 발표했는데 저희가 KPX라고 보통 부릅니다. 한글로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녹색 텍스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못하네요. KPX를 2번 썼는데 캐피탈 익스펜디처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기업이 미래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생산 설비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토지 구매를 하거나 이런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쓰는 투자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회성 영업 비용하고는 달리 자산으로 처리된 이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이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적절한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미래에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구나라고 시장은 환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 노란색 그리고 녹색 동그라미를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KPX는 38%나 늘어났고 R&D는 26%나 늘어났는데 노란색 보시겠습니다. 배당은 7%, 그리고 바이백, 자사주 매입 소각은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6% 늘어났었는데 이게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본적 지출 또는 R&D는 많이 늘어났는데
배당은 그저 그런.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오히려 증가는 했지만 증가율은 작년보다 많이 못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왜 그런지 4페이지에서 좀 더 상수를 해드리면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기업들의 2026년 한 해 자본적 지출, 즉 KPX는 33% 증가한 약 2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전년 대비 한 3% 정도밖에 안 늘어서 약 1조 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에 이 미국도 AI가 주도하는 IT 위주의 성장 산업이 주목을 받고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을 그쪽에 쓰다 보니까 주로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이 KPX의 엄청난 이 상승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에서처럼 이제 골드만삭스의 지난주 보고서 보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사 5, 6개사 정도가 2026년도에는 KPX를 약 7,550억 달러 정도 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91% 정도 증가하고요. 올해 영업 현금 흐름의 거의 100%를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부에 있는 현금을 덜어 쓰던가 차입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 환원에 쓰게 될 현금 여력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왼쪽 아래 표입니다. 옅은 하늘색 보시면 이렇게 KPX가 전년 동기 대비 91%나 늘어나게 되는 반면 짙은 색 꺾은 선 그래프 보시면 왼쪽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짙은 녹색으로 표시해 드린 것처럼 자사주 소각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46%나 하이퍼스케일러들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들 중에서 모든 기업이 이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왼쪽 표의 위쪽에 그 주황색 타원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저희가 보통 메타 등 이런 인터넷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IT 기업들 있는데요. Y축은 전년 동기 대비 자본적 지출 KPX를 얼마나 늘렸느냐, X축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늘렸느냐인데 왼쪽 위에일수록 KPX는 많이 하고 소각은 줄인 기업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을수록 KPX는 좀 덜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IT라고 통칭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IT 업종은 KPX는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매입 소각을 줄였기 때문에 왼쪽 위 주황색 타원처럼 되어 있고 그래도 기업들 중에 금융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오른쪽 위 노란색 원처럼 KPX도 일부 좀 많이 늘렸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도 가장 많이 높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거를 조금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과거는 어땠는지 좀 상술해 드리면 위에 텍스트 읽어드리면서 밑에 표 같이 보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표에서처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확정치고요. 오른쪽에 두 칼럼 26년과 27년 이렇게 하늘색 표시가 된 부분은 추정치인데 S&P 500 기업 기준으로 2026년도의 KPX는 2조 달러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은 1조 달러 정도만 늘어나서 약 3%밖에 증가를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빨간색 줄을 하나 쳐드렸고 녹색 줄을 하나 쳐드렸는데요. 빨간색 줄이 KPX 연도별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녹색 줄은 연도별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인데요. 2026년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 보시면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KPX는 33% 늘어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3%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 아랫줄도 참고 삼아 보시면 배당은 6% 올해 늘어날 것 같고 R&D는 18%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KPX와 R&D는 많이 늘어나는데 보통 주주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별로 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7년도 제일 오른쪽 칼럼을 보셔도 KPX 자본적 지출은 22%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R&D도 1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의 추정치입니다. 제가 주황색 동그라미를 하나 쳐드렸는데요. 밑에 보시면 캐시 어퀴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신사업이 활발하게 발전될 때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그러한 경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AI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크게 이합 집산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전년 대비 80%나 늘어나는 M&A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표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제가 가이드해드리는 텍스트를 보고 이 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뭐냐면요. 왼쪽 위 이렇게 텍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미래를 위한 성장 투자를 KPX 플러스 R&D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이라고 정의할 때 S&P 500 기업들 중에서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보다 KPX 플러스 R&D를 많이 하는 순서대로 기업을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업종별로 구분해서 각 업종별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상위 3분의 1과 그렇지 않은 기업 하위 3분의 1을 구분을 해서 업종별로 지난 3개년 동안 상대 주가 성과를 보여주어 보면 오른쪽 표에서의 남색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클수록 성장에 투자한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고 왼쪽으로 막대 그래프가 클수록 성장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힘을 주었던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던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 꼭지처럼 맨 위에 빨간색 박스인데요. 반도체, IT, 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했던 기업들의 주가보다 훨씬 좋았고 밑에 연두색 박스처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보험 이런 업종들은 성장보다는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는 기업들이 이 해당 업종에서는 지난 3년간 훨씬 성과가 좋았다라는 내용인데 예로 성장성이 높은 IT 업종에서 나는 성장주 투자가 조금 불안하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기업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성과가 좋기가 좀 어렵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보험 업종에서 배당 많이 주고 소각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게 결국 성과로 이어지기가 좀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별로 업종을 볼 때 좀 가려서 구분해서 좀 타겟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장표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앞서서 계속 이 6페이지까지 최근에 지난 3년간 또는 지난 1분기, 지난 1년간 성장에 투자를 하는 기업, 상수를 하면 자본적 지출이나 R&D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7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최근에 보이는 이 배당 플러스 자사주를 많이 하는 기업보다 KPX나 R&D에 집중하는 기업이 선호되고 주가가 좋은 이런 경향은 사실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준 패턴하고는 대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표 보시겠습니다. 1990년을 기준점으로 하고 지난 한 35년 정도 되겠죠. 35년 동안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 많이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또는 KPX와 R&D 많이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아니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배당이나 자사주를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지난 한 35, 6년간 연평균 한 15% 수익을 줬다고 얘기하고요. KPX R&D를 하는 기업들은 13%, 그리고 S&P 500은 12%의 수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보여준 퍼포먼스랑 최근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왜 그럴까를 보여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것과 더불어서 좀 특이한 좀 주목할 만한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왼쪽 표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빨간색 이렇게 타원을 그려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표를 읽어보시기보다 제가 그냥 드리는 설명으로 이 표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짙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훨씬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당연타당한데요. 단기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옅은 색, 하늘색 선으로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우하향할 때는 재무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아니면 길게는 한 1, 2년 정도 재무 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이 그동안의 지나친 언더퍼폼을 메우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지난 2025년 한 중반 정도부터 2026년 초반까지 한 1년여다라는 내용이고, 빨간색 타원을 보시면 쭉 우하향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보다 아웃퍼폼했다,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거기 노란색 또 타원이 보이실 텐데요. 최근에는 꼬리가 다시 이렇게 짙은 색 꺾은 선 그래프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다시 그 성과가 좀 좋아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이 있었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이 다시 언더퍼폼이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경향이고요. 요거보다도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특징적인데, 보통 저희가 퀄리티 스탁이다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 특징들을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재무 구조가 아주 좋은 기업, 두 번째는 배당이나 자사주를 많이 하는 기업, 세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도 잘 꺾이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보통 저희가 퀄리티 스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 표는 이 남색 꺾은 선 그래프가 우하향하면 퀄리티 스탁이 언더퍼폼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작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 퀄리티 스탁이라고 하는 이 부류들의 종목들이 1년 가까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으로 두 번째 꼭지처럼, 첫 번째는 워낙에 그동안 이런 우량주들이 주목받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 있었다, 자체적인 원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우량한 기업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빠져서 AI 관련주로 옮겨가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이나 자사주처럼 주주에게 많이 돌려주는 기업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최근에 왜 성장주가 일시적으로 인 것 같지만 좋은 성과를 보이지? 왜 이렇게 퀄리티 스탁이 부진하지? 이런 것들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를 그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표 중에 마지막인데요. 성장주 투자, 우량주 투자, 주주 환원, 전부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투자 스타일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맞는 것을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꼭지처럼 경기가 성장이 가속화되는 구간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기업을 이제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높고, 반대로 경기가 이제 우하향할 때는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실적이 아무래도 단단할 거니까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고,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기본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일호 부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어느 선이냐. 제가 밑에 빨간색 박스를 쳐드렸는데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피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이게 성장 곡선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 투자가 선호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이 사이클이 피크에 다가올 때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하고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전부 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위로 우상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자국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래서 미국의 경기의 정점이 조금 더 미래로 지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가 선호되는 구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는 있겠는데 모든 경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또 우하향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우하향이 되면 다시 이제 둔화 단계를 거쳐서 회복, 상승, 성장 이런 사이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저희 대부분의 이 채밀턴 분들 그리고 인턴 분들 AI 중심의 투자를 하셔서 많은 성과를 최근에 내고 계실 거라고 좀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인턴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배당주야.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우량주 갖고 있으면 나의 경험상 3년, 5년, 그리고 10년 동안 믿음에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그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배당 또는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반드시 매분기, 매반기, 매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 갖고 계시면 분명히 그런 투자 스타일이 주목을 받는, 성장보다 주목을 받는 기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걸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잠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가실지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투자 스타일을 유지하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 설사 지금 수익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긴 시계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부가 되시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편지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1분 정도 지났는데 점님하고 함께 안 하니까 점님 해주시는 덕담이 있으면 조금 더 내용이 좋아졌을 텐데 아쉬우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48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